부산시설공단과 함께하는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부산의 터널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임가연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포터 임가연입니다. 예, 저희가 집중적으로 터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어를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불철주야. 네. 지난주까지는 윤산 터널을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은 어떤 터널을 만나나요? 오늘이 황령 터널 시리즈의 아,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여기도 만만치가 않죠. 아우, 네. 예.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운전자분들에게 황령 터널을 지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3주 동안 알려드릴 정보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안전운전 해보자고요. 예. 윤산 터널에 비해서 황령 터널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요. 또 예.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부산 시민들과 함께한 터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황령터널은 부산의 주요 간선 도로망 중에 하나인데요. 부산 진구 전포동과 남구 대연동을 잇는 터널로 길이가 약 1.8km고 왕복 4차로 형태입니다. 예. 그 예전에는 그 대연 고개 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오. 아니면은 저기 망미 고개 쪽에서 수영 쪽으로 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망골도 가끔씩 넘어오긴 했지만은 아유, 예전엔 차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네. 그 고바위나 내리막길 내려오기가 좀 두렵기도 했던. 음. 근데 황령 터널이 딱! 네. 뚫려버렸습니다. 1995년에 완공돼서 예. 한 몇 년 동안 유료로 운영이 되다가 네. 예, 무료화가 됐죠. 그렇죠. 현재 예.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유료 터널이었던 과거에 황령 터널을 지나려면 우리가 동전을 이 예. 터널 게이트 그 입구에서 팍 이렇게 던져야 했던 그렇죠. 그런 예. 추억의 터널이기도 하잖아요. 예. 동전을 한 번에 꼬린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톨게이트에서 안절부절했던 기억이 나는 운전자분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원형로도 마찬가지요. 그렇죠. 예. 30여 년을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해온 황령 터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부산시설공단 터널관리팀 김권영 황령 터널 지소장을 만나서 소개를 예. 받아봤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네. 터널의 위치적 특징으로는 부산의 황령산 중심부를 관통해 전포동 방면으로는 부산의 제2 도시고속도로인 동서고가로와 바로 연결되어 시내 외곽으로의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대연동 방면으로는 대남 지하차도를 통해 광안대교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해운대 방면으로의 접근성 또한 뛰어납니다. 덕분에 부산 시민들은 물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이동 경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관광객들도 이제 해운대 쪽으로 빨리 가려면 네. 또 아니면 공항으로 빨리 가려면 황령 터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상황. 네. 교통량이 엄청나죠. 그렇죠. 예. 주요 간선 도로망으로서 매우 많은 교통량을 보이고 있는 곳이 예. 바로 황령 터널인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하루 평균에 약 7만 8천여 대의 차량이 황령 터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예. 지난주까지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를 진행했던 윤산 터널의 통행량이 하루 평균 4만 7천여 대라고 하는데요. 예. 황령 터널이 윤산 터널에 비해서 1.5배 많은 통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 김권영 지소장 말씀처럼 네, 서면에서 광안리, 해운대 방면, 예, 가장 빠른 경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구간을 이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네, 또한 동서고가로와 광안대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부산의 동서축을 이동하는 차량들에게 필수적인 통로로 아주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용객이 많을수록 또 사고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그럴 확률이 예. 높습니다. 최근 황령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부산 시설공단에서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네. 2021년에는 43건, 그리고 2022년에는 54건, 2023년에는 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황령 터널은 전국적으로도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 터널 탑5에 들 정도로 악명을 떨쳤는데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지금 터널 안에서의 사고겠죠. 그쵸, 그 주변부 예. 말고요. 주변 말고요. 네. 하지만 2024년에는 놀랍게도 네. 17건으로 사고 건수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달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제가 김권영 황령터널 지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예. 저희는 이 뚜렷한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 2023년 12월에 설치한 구간 단속 카메라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운전자분들께서 터널 내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대부분의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황령터널의 평균 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경고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운전자분들께서도 무리하게 과속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저희 공단은 앞으로도 안전한 터널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또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예. 터널, 황령 터널에서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부산 시설공단의 자체 분석 결과 예. 이 황령 터널에서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은 대부분이 차량 정체로 인한 단순 추돌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세한 이야기를 김권영 지소장에게 마저 들어보시죠. 예. 특히 운전교차로의 차량 신호대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체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멈췄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정체 구간이 터널 본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운전자 입장에서 동일한 패턴의 터널 주변 환경 때문에 속도감을 잊어버리는 이른바 터널 시야 현상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운전 중 휴대폰 조작과 같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급작스러운 브레이크 작동 시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휴대폰이 문제예요, 사실은. 예. 자, 급제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황령 터널 지을 때 특히 운전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네, 이거 한번 짚어봐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령터널은 하루 평균 약 7만 8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을 하는 교통량이 매우 많은 터널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량 정체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는데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예. 길을 쫑긋 세우고 함께 듣고 올까요? 특히 점포 방향으로 터널을 빠져나오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1차선은 동서고가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차선이고 2차선은 문정교차로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로입니다. 터널 내부에서는 차선 변경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가고자 하는 방향의 차선을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진입하셔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저는 전포동 쪽으로 갈 때에는 네. 예를 들어서 동서고가도로를 이용할 계획이면 아예 1차로로 천천히 진입을 하고요. 아니면은 전포동 쪽이나 서면 쪽으로 또 네. 혹은 문전 쪽으로 이렇게 갈 경우에는 네. 아예 2차로에서 1차로가 아무리 뚫려도 2차로만 갑니다. 역시 모범 운전자 우리 달리는 라디오 MC 감사합니다. 강세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만 가면은 사고 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문제 다시 한 번 더 만나볼까요? 네, 부산 시설공단에서 자체 집계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요. 네. 황령 터널은 2023년 12월에 설치된 구간 단속 카메라로 인해서 예. 사고가 정말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황령 터널 구간 단속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몇 킬로미터일까요가 오늘의 문제 되겠는데요. 예, 저희가 주관식으로 문제를 들었기 때문에 정답은 저희도 제가 발표를 해볼까요? 아니요, TVN 긴급 정보 하나 전해드리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좀 저희들도 이제 좀 광고가 없는 대신에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관문대로 모라 고가교에서 백양 터널 쪽으로 백양 터널 못 간 지점 4차로예요. 지금 모라 고가교에서 백양 터널 쪽이면은 당감동 쪽 방향입니다. 그 4차로 쪽에 트레일러하고 승용차의 추돌 사고가 있고요. 이 때문에 뒤쪽으로 지금 지체 정체가 되고 있다는 백양 터널 관리 사업소에서 알려왔고요. 역시 TVN 긴급 정보로 남해고속도로 구포낙동강교에서 덕천나들목을 지나서 만덕 쪽으로 덕천나들목 조금 못 가는 1차로에 승용차 2대에 사고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시 뒤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다고요. 상황실에서 알려온 소식인데 자꾸 이렇게 차가 막히는 곳은 아무래도 급하시기 때문에 다들
예, 무리해서 운행을 하다 보면 사고로 많이 이어집니다. 예, 지금도 굉장히 많이 좀 어려운 구간에서의 사고 2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안전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제 3초의 여유를 가져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임가연 리포터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령터널의 네. 구간 단속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몇 킬로미터일까요? 정답 50km 되겠습니다. 50km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50km를 잘 맞춰 주셨나요? 그럼요. 거의 정답률 99%입니다. 틀린 분도 있어요. 60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너무 아깝다, 그렇죠? 딱 한 분 계셔가지고 참 나온. 예. 자, 정답은 50km입니다. 이 50km 구간 단속. 예. 그리고 평균 구간 단속이 50km를 지켰다고 해서 네. 그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뭐 60km, 70km로 지나가면 그 단속됩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꼭 50km 미만으로 지켜주셔야 네, 돼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오다가 네. 전포동에서 남천동 쪽으로 잘 오다가 싹 벗어나는 순간에 터널을 벗어나는 순간에 네. 이제 좀 달려도 되겠지. 뭐 평균 속도 보니까 한 차가 조금 막혔다. 예를 네. 들어서 네. 뭐 한 45km 같으면은 뭐 조금 달려도 되겠네 하고 나면은 네. 단속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50km를 네. 꼭 지켜주시기 끝까지 바랍니다. 50km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터널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황령 터널을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달아봤습니다. 다음 주도 또 황령 터널 준비해 오실 맞습니다. 거죠? 다음에는 예. 다음 주에는 황령터널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편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가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